안녕. 바로 옆에서 수업하는 것 같은 지니진쌤의 사이언스. 오늘은 중성원자 생성과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어요? 빅뱅. 빅뱅이라는 걸 통하여 우주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고,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까지 생겼고요. 이들의 질량비 안 잊었죠? 몇 대 몇? 3대 1이 되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시간이 더 지나면서 우주는 갈수록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고요. 자,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안에서 바로 원자핵과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물론 헬륨 원자핵도 이렇게 있었었죠. 근데 요 안에서 얘네들이 마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 전자들 움직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서로 그냥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빅뱅 시작 후에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 딱 되었을 때는 전자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운동하는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실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어때요? 서로 좋아하죠. 근데 이 전에는 너무 온도가 높아서 얘네가 그냥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각자 서로 잘났다. 그래서 인력이 있어도 서로 달라붙지 않고 따로따로, 즉 원자핵과 이 전자가 따로따로 움직였었던 거죠. 근데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온도가 3000켈빈이라는 온도가 되었을 때는 이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좋아하는 인력이 이제 더 커져갖고 서로 이렇게 붙어요. 헬륨 원자핵도 플러스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 붙겠어요? 2개가 붙겠죠? 이렇게 어쨌든 붙어요. 그래서 드디어 중성원자가 생깁니다. 언제? 38만 년이 지났을 때 온도는 3000켈빈이 되었을 때 중성원자가 드디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에 중성원자가 생기고 나서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요. 온도는 점점 낮아져서 빅뱅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4억에서 7억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별과 은하가 탄생하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우린 다시 이 전의 사건으로 다시 되돌아옵시다. 자, 38만 년 그러니까 이 시간 전 온도가 매우 높았을 때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붙지 않고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여기에서 빛이 움직일 때, 즉 빛이 막 섞여 있을 때 이러한 빛들이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다가 이 입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충돌을 하겠죠. 충돌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애가 막아버려서 그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빛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가 나가다가 전자들한테 자꾸 맞고 원자에게도 맞고 좀 물질에 막혀서 얘네가 쭉쭉쭉쭉 진행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빛과 물질이 분리가 잘 안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우주가 굉장히 어두워. 어떤 느낌? 우리 수조에 물 담아놨죠. 담아봤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맑은 물을 딱 담았을 때 여기에 우유를 좀 떨어뜨려요. 그 우유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뿌옇게 되죠. 바로 그거랑 비슷하게 우주 공간도 이렇게 뿌옇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뭐라 그러냐? 불투명한 우주.
우주가 불투명합니다. 빛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었다. 조금 가다가 막혔다라는 거죠. 근데 이 38만 년 3천 칼빈이 되었을 때는 여기 이제 중성원자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중성원자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중성원자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공간이 좀 넓어지는 거야. 왜? 물질들이 별로 없지. 그 중성 원자들로 다 이렇게 뭉쳐졌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빛이 이제는 자유롭게 진행을 하죠. 왜? 공간이 넓으니까. 여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빛이 자유롭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 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라고 하죠. 자, 근데 이때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그래서 빛과 물질이 바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때 분리된 빛이 우주 전역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퍼져나가고 있다고. 근데 우주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우주 전역으로 뻗어나간 이 빛들은 어떻게 되냐? 멀리 퍼져나가면서 계속 얘네들은 나가는 거야.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야. 그럼 이 빛이 어떻게 돼? 바로 파장이 계속해서 늘어져.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주 전역에 바로 이렇게 떠다니는 빛들이 공간 속에 다 놓여져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요 파장에 대한 온도는 3칼빈이고요. 이거를 제일 먼저 예상한 사람, 즉 예측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가모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모프가 빅뱅에 의해서 바로 물질이 탄생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3칼빈의 빛이 남을 거야, 관측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었고, 누가? 가모프가. 근데 이거를 진짜 발견을 합니다. 누가?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 사람은 노벨상을 탑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은 노벨상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우리한텐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펜지어스와 윌슨이 바로 가모가 예측을 한 그 빛을 발견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통신 실험을 하다가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신호를 발견하죠. 바로 그게 가모프가 예측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가모프의 예측과 똑같아서 이 중요한 우주 배경 복사가 뭘 알려주냐? 빅뱅 이론으로 인하여 우주는 탄생했어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빅뱅 이론이 옳아 이렇게.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었던 학자들의 증거가 두 개가 완성이 되죠.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주 배경 복사. 언제 생겼다고요? 빅뱅 시작 후 38만 년 후에 온도는 3000 칼빈 되었을 때 원자와 빛이 분리가 되면서 우주 전역에 동일한 세기의 바로 복사 에너지, 빛이 전파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가모프가 예상했을 때는 3칼빈으로 예상했고요. 더 정밀하게 관측했더니 2.7 칼빈이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기억을 좀 해줍시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다고요? 3대1. 근데 이거는 지금 우주에도 3대1이라는 비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뭐를? 빅뱅 우주론에 의하여 우주는 탄생했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빅뱅을 통해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헬륨까지만 만들어졌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요. 헬륨까지만. 그러면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복습 잘하고요. 안녕.